안녕하세요. 주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가 그 스스로가 최고 직급자라고도 하고 뭐 전 세계 8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띄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 화면 공유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런 내용으로 이 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크립토 혹한기를 지나 곧 3년 만에 불장이 올 듯합니다. 이런 추측은 어, 이게 주기가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가장 암호화폐 거래소든 주식 시장이 있든 이쪽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인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전 세계에 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얼만큼 내려줄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한 번 당하고 나면은 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이거는 뭐 그건 둘째 치고 여기에서 우리 KOK와 또 앞에 갔어요. 이제 와서 또 앞에 가요. KOK에 대해서는 저들은 언급을 하지 않아요. KOK 이야기하면은 KOK 안티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 KOK와 K스타도 깊은 동맹과 내분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 이 불장을 남의 집 잔치 구경하듯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나머지는 전 모르겠어요. 일단은 KOK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 제가 아까 저희 단토가 이 줌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긴 톡이라 가지고 첫 번째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2년 7월 12일쯤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은 저도 똑같은 프론티어일 뿐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고객센터에 전달 바랍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한 이야기가 똑같은 프론티어로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듯합니다. 그 다음에 7월 20일이네요. 딱 나오네. 여기는 제가 캡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재단이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믿고 프론티어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했기에 최고 직급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최고 직급자. 최고 직급자가 여기서는 우리 KOK에서 앞에 뭐 두 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똑같은 프론티어일 뿐입니다. 똑같은 프론티어로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듯 합니다만, 그 다음에 저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고 직급자가 됐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받아들이실지 저는 직급이라는 용어를 여기에는 하등에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보상 체계의 레벨이 있었고 예전에는 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성이
별성자를 썼겠죠. 그래요. 뭐 원스타, 투스타 이런 의미였다가 이게 일반 다단계에서 쓰는 그런 직급이다. 저거 뭐고 체계다 보니까 여기에서 레벨이라는 단어로 바꿨지요. 그래서 뭐 8레벨, 8성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안 적혀 있네. 7성이라고 제가 두 개의 이 카톡을 개인톡을 한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쓰면은 안 돼요. 거기서 왜 이 말을 쓰는지 그리고 요즘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한번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째 접어드는 안티와 3년째 접어드는 안티와 안티를 여기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찰의 조사를 이유로 더 이상 자고우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거 자고우면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뭐 눈치 보기잖아요. 안티와 경찰도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보니 커뮤니티 재건을 위해 서로 대화하고 손을 맞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놔 놓고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어 경찰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이 여기 이 사람이 있는 그 단체에서는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3 년째 접어드는 안티와 경찰의 조사, 뭐 조사를 이유로 더 이상 이런 뭐 어려운 말 쓰지 말고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눈치 보고 양눈을 다 본다는 이야기죠. 한쪽을 보면서 다른 쪽도 또 띄웃띄웃 이렇게 보는 정도 뭐 이런 의미인데 그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아 그냥 산만하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3 년째 접어드는데 우리는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거는 더더군다나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수사가 엄청 많이 진행이 돼 버렸어요. 저는 '이런 내용이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저는 이 사람을 상대로는 지금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뭔가가 우리가 어 정상화를 가는 데에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해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상화를 가는 데에 도움이 됐느냐. 이런 문제를 따졌을 때 전혀 뭐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2022년 9 월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9 월인가 뭐 9월 27 일인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어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재단을 상대로 했는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하는 쪽하고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플랫폼 가격 조정을 강력히 저기 뭐고 "요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강력히 뭘 했는지 결국에 플랫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까지는 절대로 오지 않았다." 그거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은 뭐 피의자 신분이라고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뭐 사기라든가 뭐 그렇게 고소를 당한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배임 횡령죄가 제가 보기엔 죽었다 깨어나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 단체에서는
여기도 배임 횡령 사기 뭐 그렇게 했다라고 어제도 뭐 그렇게 글을 올리는 것 같던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그 사실 너무 기가 차서 일단은 이런 말을 하고 자기가 뭐 지금 제가 아까 읽어 드렸던 것처럼 저나 여기 계시는 모든 피해자분들이나 똑같은 일개 프론티어 이상 이하도 아닌데 여기에 보면은 뭐 전면에 나설 것이며 또다시 화살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피하지 않고 일선에 복귀하여 제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개 프론티어로서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의 사명이 훨씬 지금은 어 확실히 여기하고는 차별화될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했고 자 이거에서 제가 조금 더 봤으면 하는 게 이 사람이 똑같은 내용이 앞에 있어요. 금방 읽어 드렸던 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많은 욕과 비난을 한몸에 받으시고도 K스테디움을 굳건히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 몰라라 비겁하게 노도를 내려놓는 것도 있는데"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 몰라라 비겁하게 노드를 내려놓는 곳도 있는데 노드가 뭐예요? 19개 노드가 VC의 SO지요. 스테디움 오너 해가지고 델리게이트를 받는 위임을 받는 쪽이지요. 그런데 왜 노드를 내려놓을까요? 그렇게 좋다면서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자산 이전을 시켰잖아요. 왜 내려놓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나오기 전에 노드를 한 3개 노드 정도인가가 뭐 정확치는 않지만은 제가 들은 이전의 이야기로는 작년 3 월인가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기 노드를 내려놓는 건 운영비를 또 꼬박꼬박 내야 돼요, 운영비를. 근데 실제로 거기에 노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철철 넘치고 그러면은 노드를 내려놓을까요? 아니면은 유지를 하고 더 활성화하려고 난리굿을 지길까요? 사법 리스크에 어디 갔나? 사법 리스크에 아직 자유롭지도 않으신데 이렇게 K스테디움 유저들을 위해 또 총대를 메며 총알 바지를 자처하시며 나서 주심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심란했던 주말에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유저분들이 힘을 얻을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도 감사드립니다. 부정은 부정을, 긍정은 긍정을 낳는다고 하니요. 아울러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지지하여 함께 좋은 날 맞는 그날까지 화이팅요. 지금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뭐예요? 안티들하고 대화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뭔데? 제가 아까 읽어드렸다시피 최고 직급자라서요. 앞에 이야기한 일개 프론티어는 또 뭐고 최고 직급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어, 조금 더 보고 싶은 게 이게 인제 12월 10 일에 시위를 했어요. 아시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이거는 뭐 5개 단체인지 몇 개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국가는 코인 사기 범죄 통합 수사 본부 설치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어, 잠깐만요. 자,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7월 26일이에요. 여기에는 검찰, 사법권을 가지고 있죠. 금융감독원, FIU, 뭐, 감독원, 이것도 금융감독원인데, 그 다음에 뭐, 그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 수사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라고 하지요. 남부 지검에. 그러면은 특별수사단이라고 이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기능을, 그러니까 코인 사기 범죄 통합수사본부 격 있지요. 가상자산이 결국에는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코인 사기 범죄 통합수사본부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어떠한 수사를 해달라 그랬는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어, 단체에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저는 얼핏 듣기로는 여기에다가 뭐 한다라고 고소 고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발을 아주 무시를 하는데 그뭐 고발을 했는지 고소를 했는지 했을 거다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게 다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또 이관이 됐는지 그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나 하면은 이 송가병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단체에서 소위 말하는 비대위에서 지금은 뭐 피해자의 모임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거기하고는 이 말을 그쪽에서는 대화에 응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등에 그럴 이유가 없다.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저희는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 상태고요. 해외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이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 전에 올라왔던 그런, 그, 문구가 음성 파일이 있었지요. 사기는 송이 친 거고,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야, 뒤에 좀 어디 가서 구해오라니까 대충 뭐 알잖아. 돈 없는 애들 것 좀 몇 개 가져오라고 맨날 섭외한다고 술만 처먹지 말고 말이야. 입던 것도 한계가 있지.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대학교 어디를 칭하면서 뭐 출신 정도의 그, 그 출신이 의장이라고 머리 빈 양아치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어, 저기 음성 파일을 누가 올렸겠어요? 그 우리가 일반인이 그, 그런 거를 녹취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또 올려준 사람이 왜 올렸겠어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제 파트너 쪽에 자기를 좀 보호를 해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 네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 세 개 정도의 지금까지의 음성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계속해서 그 다른 한방에서는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오늘은 제가 그거 뭐 다시 띄우고 싶지도 않고 뭐나 하면은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신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게 제가 그 신문사 기자한테 언론사 기자한테 고발장을 다 영문으로 돼 있는 걸 보내줬다고요. 거기에 IRS, 핀센, 그다음에 SEC, 그다음에 뉴욕 주, 그다음에 UK, FIU 이렇게 고발 조치를 한 고발장을 보내줬다고요. 그러면은 저 잘 모르는 방에서 그 몇 명이 특히 그 이무호라는 사람이 뭐 정말 이상한 말을 자꾸 해요. 그거 여기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더라? 아,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FBI 그들먹이는 것은 뭔가 있어 보이려고 과대 포장한 것이라 봅니다. 만약 FBI가 수사를 착수했다면 대한민국 국가나 대한민국 경찰에 국제 공조를 당연히 요청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경찰청이나 울산 경찰청에 확인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FBI는 이런 수사를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금융 범죄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있는 거를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제가 이거 몇 차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아, 사람이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된 내용을 지금 어, 계속해서 저렇게 하는데 저는 계속 모으고 있어요. 왜? 무슨 내용이에요? 사실을 분명히 그 신문에서도 저거 언론 기사에도 나와 있고 언론 기사에 그 기자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면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알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요. 정말. 근데 제가 또 잠깐 이야기가 빠졌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뭐 안티라고 언급이 되는 쪽하고 커뮤니티 재건을 위해서 대화를 해보겠다. 저는 그런 대화 전혀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KOK가 살기를 바란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KOK도 스태킹 할 적에 KOK를 사서 넣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상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스태킹을 하고 그거를 스태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비트와 이더가 줄을 이뤘을
시기가 한참 있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소개를 한 분이 2020 1년 아니다. 2022년 1 월인가 그때쯤에 어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으로 스테이킹을 했어요. 자기 지갑이 있으니까. 한 100만 원치 가까이. 그러면은 그 지갑을 그 지갑에 대해 가지고 그 지갑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스테이킹 지갑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지갑을 공개를 해라. 몇 개가 있는지. 그런데 스테이킹은 있잖아요. 예치 또는 이제 고정이라는 의미인데 스테이킹이라는 거를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 파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거에 잡아 놓나요? 그러면 이건 투자금이 아니에요. KOK 재단에서 뭔 일을 할 때 돈이 들어가야 되면 운영비가 따로 있었어요. KOK로 써야 돼요. 그러면은 비트 이드가 반드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썼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확실한 비트와 이드를 내보내는 경우는 비트와 이드를 교환해 가지고 어 이 거래소가 많지 않았을 때 그 KOK가 등록이 돼 있는 게 많지 않았을 때 KOK를 비트와 이드로 교환을 해 가지고 거래소로 나가서 팔았는, 그러니까 인제 개인한테 넘어갔는 교환에 해당이 되는 정도의 개수만 확인이 돼야지 누가 그 개혁 비트와 이드 테드가 어디에 숨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곳에도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디움의 멤버가 모두가 그러니까 그 미디움 LTD, 그다음에 메타엠, K스테디움 PT 뭐 이렇게 표현들 하는 이 업체들의 모든 곳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의장이었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늘 끼어 있었고, 대부분의 팀이라고 하고 뭐 그런 데도 전부 다가 주식회사 미디움의 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원들이죠. 임원들이 포진을 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비트와 이드 테드의 지갑이 2021년 한 4 월경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개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말 아무리 해 봐야 쇼밖에 안 돼요. 송가병 씨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은 것들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커뮤니티 풀, 그러니까 K 스테디움이라는 곳에 지금 어떨 적에는 인베스터인데, 그러니까 투자자잖아요. 어떨 적에는 유저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얼만큼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하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론칭한, 예를 들어서 제너 드래곤이라고 하면은 투명하게 한 1 년도 지났고 하니까, 그러면은 얼만큼의 수익이 생겼고 얼만큼의 접속자들이 사용을 했으며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잘했다고 하면은 그런 거를 한 번씩 내 보여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다음에
루이와 케이스타에 대한 하나는 L뱅크에는 두 개의 코인이 상장이 됐다라고 했고 XT닷컴에는 케이스타가 상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엊그젠가 제가 그 캡처를 떴는데 거기 보면은 수백 개, 뭐 어떨 적에는 수십 개까지 내려가요. 수십 달러, 뭐 수백 달러, 24시간 동안 하면 수천 달러, 만, 이만, 삼만, 사만 달러. 이게 외부의 거래소에 있는 뭐 L뱅크인가 XT닷컴인가를 600만 명이 이용을 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600만 명이 600만 명이 얼마를 뭐 예를 들어서 5만 달러다. 그러면은 한 6,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6,500만 원을 그러니까 6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나누기 600만으로 하면은 어 10원씩 썼나요? 10원씩 이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거기에 트레이더들은 왜 여기에 관심이 없을까? KOK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KOK는 후원 수익이라는 걸로 해서 신규 가입자들도 생겼고 그 당시에는 원래 거래를 할 적에는 내가 목표를 요거를 매입가를 얼마로 하겠다는 설정을 하면서 하는데 저도 한 70명 가까이 소개를 하면서 뭐 나중에 제가 했으니까 실제로는 소개한 사람이 제가 직접 한 사람은 한 20명에서 30명 될라나요? 그러면은 그분들 거를 매수를 할 때 제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레인지를 두고서 요 범위 구간 내에 있는 것만 사겠다라고 사지 않아요. 그냥 일괄 100% 매수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던 거고. 근데 요즘 뭐 저는 아 여러분들이 그 어 그러니까 노드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이전을 하도록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정말 L뱅크나 XT닷컴의 이 앱을 설치를 해서 본인 인증까지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느냐. 지금 개혁회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한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다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게임을 하고 뭐 크기에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올라온 D앱을 이용을 해서 가치를 올리라. 그게 안 되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 KSXRP라고 하는 거 그건 무슨 기능이에요? XRP의 주된 기능은 송금을 위한 용이잖아요. 근데 송금을 하는데 많이 쓰는 거를 이용을 해야지 내가 사고 팔고 할 때 수월하지요. 근데 KSXRP를 누가 알아요? 그리고 그게 또 상장이 되어 있나요? 별 희한한 논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USDC나 USDT를 데포짓을 하고 KUSD를 가져가라. 마찬가지잖아요. 입 아프게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스스로가 최고 직급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요구를 한 것처럼 우선순위가 적어도 송가병 씨 당신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저, 그, 비트와 이드, 테드의 개수가 지금 지갑에 몇 개가 남아있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세요? 그 다음에 당신 집에 모였던 사람들 50여 명 중에서 오입금 됐던 날,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 오입금 됐는 게 이틀 후에 회수가 다 됐다라고 하는데 2시간 8분인가 6분 만에. 그러면은 그 자리에 그 집에 모여 있던 사람 절반 정도가 오입금을 받았던 걸 당신도 아시잖아. 그러면은 이게 왜 빠져나왔을까? 시스템 점검하는데 왜 빠져나왔을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거기에 절반의 사람들한테 오입금이 됐을까? 이거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오입금을 시켰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오입금이 됐을 거며 더더군다나 300불 뭐 100불 이렇게 스테이킹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걸 들여다봐도 내가 보상받는 양이 적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00불, 20,000불, 100,000불 이렇게 스테이킹하는 사람은 매 시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수시로 습관적으로 보게 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럼 월드와이드로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몇 명한테나 그게 갔을까? 사람당 10여 개씩 이더리움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거의 5천만에서 1억이에요. 하나로 따지면은. 그게 안 보는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그게 어디로 갔을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추정 60분에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인터뷰한 사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KOK 재단, 미디움 재단, 주식회사 미디움이라 그랬나? 뭐, KOK 재단에 왜 주식회사 미디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정말 절비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비트와 이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일원화되어 있는 가격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는 모든 KOK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이렇게 비집고 올라와 가지고 상승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뭐 결과도 낼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하나 존재를 하고 비트와 이더, 테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축 통화로 하고 있는 KOK와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다. 이 KOK만큼은 어떤 경우도 살아날 수가 있다. 뭘 가지고서?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비트, 이더, 테드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거 없으면은 저 이 짓 안 하고 있다라고 입이 딸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스스로가 이제 뭐 사기나 배임 횡령은 저는 분명히 100% 당신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기는 기망행위에 뭐 피해를 입히고 그런 부분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띄웠잖아요. 본인이 띄웠든 다른 사람이 띄웠든 간에 그렇게 설명을 오프라인에서 엄청나게 했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돈을 엄청 벌었기 때문에 재단을 만든다. 수백억짜리 기부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책임을 다른 사람들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don't care.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뭐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정상화하는 데 당장 뭔가 도움이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스태킹을 한 것도 개혁회의고, 스태킹을 한 것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도 스태킹을 한 거고, 이 현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현금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비트와 이더 가격 보세요. 테더는 변함이 없어요. 개수만큼 그대로, 비트와 이더도 마찬가지로 개수만큼의 가치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이게 안 된 이상은 이런 걸 띄워 가지고 그 사람들 또 현혹시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어요. 다른 쪽에 고소 고발을 한 게 얼만큼 와닿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고 있는 고발 조치는 아마 뭐 스스로도 잘 알고 있겠지요. 그 저쪽 김판종 씨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 직원들도 잘 알고 있겠죠. 특히나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요. 예, 지금은 어 아는 사람들 아니까 음성 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온다라고 봐야 되고,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것인데, 또 재미있는 게 뭐가 또 하나 있어요. 하여튼 간에 비트와 이더 몇 개가 지금 남아 있는지 분명히 그거는 기록으로서 그대로 보여져야 돼요. 언제 기준으로? 인발부됐던 그 기준으로 몇 개가 본래 남아 있었는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90만 명이면 90만 명이 다 볼 수 있도록 2021년 4월 정도에서 현재 몇 개가 남아 있는지 그 중간 이력들도 다 보여줘야죠. 근데 당장은 처음과 끝, 현재,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하고 현재,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대화를 해도 일개 프론티어끼리 만나가 뭐 한다고요? 한때는 뭐 일개 프론티어 그랬다가, 또 한때는 최고 직급자 그랬다가, 한때는 지금 뭔데 또 뭐 나서 가지고 뭘 한다고 해요? 중요도를 일단은 전부 다 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뭐 하나마나한 건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토큰 이코노미, 가치 만드는 게 그냥 토큰 이코노미예요. 웃기지 않는 소리. 토큰 이코노미는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동 심리학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돼.
내가 받았을 때. 그거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토큰 이코노미는 말 그대로 경제잖아요. 토큰이 토큰의 그 재화를 공급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구매를 해야 소비를 하는 것까지 그거를 뭘로 하느냐. 가치를 나누는 게 우리 토큰이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저 뭐 추적 그 시사멘틀의 추적인가 뭐 어디 출연해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제가 하도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라 가지고 그런 거를 지금 뭐 내가 진퇴양난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씹히고 또 그런 이런 이야기를 저쪽에서 하는 건지 뭐 31일 날 미덕을 내가 또 한 번 볼 거예요. 그때 뭔 이야기 하는지 거기에 지금 공지 나왔는 내용 보면은 이전에 나왔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을 건데 덱스 거의 정지 상태, 섹스, CX 지금 거의 뭐 그 저기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 뭐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또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건지 뭐 XRP 가지고 또 뭘 또 이야기를 하는데 송가병 씨 그게 맞는지 한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서 생각했을 때 저들의 주장이 맞는지 언제 그 영상으로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좀 듣고 싶어요. 자, 오늘은 요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비트와 이트, 테드의 지갑에 현재 몇 개 남았으며 주식회사 미디움이 여기에 인발브 되는 시점, 그러니까 김판중 의장이라는 사람이 어, 언론 기사에 떴는 시점부터 몇 개가 있었는데 현재 몇 개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 아닌 다음에 어떠한 행위도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도 송가영 씨 당신도 그게 되게 궁금할 거고 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나 이야기를 하지. 여기 우리 뭐 안티라고 뭐 말로도 아예 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하러 만나려고 해요. 참 말 같지 않은 소리인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